안녕하십니까. 요즘 한창 개화 중인 풍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에는 통상 동양난과 서양난을 이렇게 구분하죠. 그리고 또 지생난과 착생난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풍란은 그 중에서 착생난입니다. 지생난에 비해서 착생난은 공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뿌리가 공기와 많이 접촉하기 위해서 나무나 돌에 착생을 합니다. 요즘 소요풍란이 한참 꽃을 피우고 있는데 맑은 그런 감미로운 청향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전설에 의하면 풍랑을 맞은 배가 난향을 따라서 해안가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풍란의 향은 참 좋습니다. 이 풍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란은 당연히 뿌리가 그 공기 접촉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기 화분보다는 초벌구이 토분에 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화분의 경우 몸통에 구멍이 나 있어서 이렇게 뿌리가 공기 접촉이 좋게 배려를 하는 그런 화분도 있습니다. 해서 보통 풍란을 심을 때는 수태를 이용을 하는데 가운데 동공을 만들어 주어서 수분의 빠른 증발과 뿌리의 공기 접촉을 돕기 위해서 동공을 만들어 줍니다. 동공을 만들 때는 난 뿌리를 보통은 드링크류의 그러한 병, 바카스나 이런 그 병을 거꾸로 손에 쥐고 그 위에 난 뿌리를 고르게 펴니다. 그리고 수태를 잘 감아서 화분에 들어갈 크기만큼 됐을 때 안에 박은 그 병을 빼내고 살짝 분에 얹으면 가운데 자연스럽게 동공이 형성돼서 공기 유통과 화분의 과습을 방지해서 풍란의 생육을 돕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란에 이제 물주기가 있는데 이 나는 뿌리가 벨라민층이라는 두꺼운 저수 조직이 있습니다. 풍란의 경우는 뿌리가 라면발 정도 굵기를 갖고 있고 다른 대형 난의 경우는 우동발처럼 이렇게 굵습니다. 그래서 이 벨라민이라는 저수 조직을 뿌리에 갖고 있어서 뿌리가 과습할 경우는 이 부분이 부패를 일으켜서 뿌리가 다 썩게 됩니다. 벨라민층 가운데 철사처럼 그 심이 있는데 이것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과습을 싫어하고 과습의 경우 부패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 저수 조직이 있기 때문에 물은 분이 충분히 마른 다음에, 충분이라는 것은 그 수태가 바삭거릴 만큼의 수준이 됐을 때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유리합니다. 물을 주실 때는 그 바켓스 같은 데 이렇게 담가서 하시게 되는데 이럴 경우 바이러스나 다른 병충해가 있을 때 건강한 개체에도 병이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조루나 이런 걸로 위에서 물을 충분히 뿌려 주셔서 분 속에 있는 그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롭게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게끔 충분히 물을 줘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 주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난재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물주기 3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주기는 어떠한 그 감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보통 며칠에 한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식물이 위치해 있는
장소의 온도, 햇볕, 통풍, 공중 습도에 따라서 분해 건조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물 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대개 풍란이나 다른 화분들을 분갈이 할 때 물 주는 속도를 감안해서 그 수태의 양이나 이런 거를 조절을 해서 화분마다 매번 물 주는 게 다르게 되면 관리도 매우 번거롭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물을 일률적으로 주게 될 경우 어떤 화분은 계속 건조하거나 어떤 화분은 계속 과습해서 생육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분해 건조 속도가 유사하게 최대한 맞춰서 분갈이를 해 주시고 그 건조 속도가 유사한 거는 그 분해 들어가는 식재의 양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을 갖고 식재가 많이 들어가면 분해 과습 상태가 오래 유지되고 식재가 적으면 수분 증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적당히 화분 크기와 식물체 크기를 감안해서 분갈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주실 때 아무래도 빨리 마르는 화분이 있고 늦게 마르는 화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분해서 빨리 마르는 것은 관수 주기가 좀 빠를 거고 늦게 마르는 화분은 관수 주기가 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가 과습해서 습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선입니다. 나는 반음지 식물입니다. 해서 직사광선이 있게 되면 옆면에 증산작용에 의한 세포의 온도 조절이 원활치가 못해서 세포의 과습으로 햇볕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해서 나는 반그늘에서 키우는데 반그늘의 개념이라면 차광을 한 50% 정도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광률도 한여름과 겨울에 광선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보통은 아침에 드는 동쪽에 놓고 아침 햇살을 받는 그런 기분으로 난을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햇살은 광선이 부드럽기 때문에 직접 닿아도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10시 그때까지 직접 닿고 그 이후에는 해가 기울어서 간접 광선으로 식물이 자랄 수 있게끔 해주지 않으면 일소 현상으로 난생육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그늘을 잘 염두에 두셔서 동쪽 편에 놓으시든가 아니면 나무 그늘에 이렇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습도입니다. 통풍이 잘 돼야 식물은 어떤 식물이든지 병충해도 없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물과 태양과 영양분과 이제 이러한 그 공기 중에 탄산가스나 산소가 필요한데 공기 통풍이 안 되게 되면 잎 주변의 공기가 신선하지 않아서 식물이 생육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나 병충해 발생이 많습니다. 해서 창문을 잘 열어 놓으시든가 아니면 환기가 좀 부족하면 선풍기의 약한 바람으로 타이머를 이용해서 주기적인 바람의 흐름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바람의 흐름은 담배 연기가 옆으로 살살 흘러가는 정도의 속도면은 충분합니다. 만약에 이 통풍이 안 될 경우 응애, 진딧물 이런 것들이 끼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장마기에는 개갑충도 끼니까 요거를 잘 보셔서 만약에
그 병충해가 있게 되면 약국에서 파는 그런 그 살충제, 식물에 뿌리는 살충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서 조심스럽게 살포를 해 주시거나 개각충의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이쑤시개나 성냥개표를 이용해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주기입니다. 나는 비료 요구량이 일반 식물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해서 물론 비료를 그렇다고 안 주면 안 되고요. 비료를 주는데 많은 비료는 오히려 안 주는 것만 못합니다.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화분 내 염류 축적이 있어서 생장에 장애를 일으키고 농도가 높을 경우는 역삼투압에 의해서 뿌리가 썩습니다. 특히나 나는 그 벨라민층이라는 저수층이 있어서 이곳이 그 과비로 인해서 부패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 엷은 농도로 관수를 해줍니다. 보통 하이포닉스 같은 경우 2000배 정도를 하는데, 하이포닉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질소, 인산, 가리가 같은 비율로 고루 섞여 있는 이런 비료 외에 미량 원소가 또 충분한 그런 비료들을 쓰시면 됩니다. 한데 한 가지 비료보다는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를 혼용하게 되면 그 단점이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비료를 사용하고 또 식물의 그 대사작용들이 있어서 대사산물이 그 수태에 쌓이기 때문에 늦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식재를 갈아 주셔야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연면 시비를 많이 해주는 게 특히 좋습니다. 해서 그 잎과 뿌리에 분무한 그 하이포넥스나 기타 북살 같은 영양제가 분무해서 잎이나 뿌리에 닿게 되면 그 표면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 비료 장애 없이 원만하게 성장을 합니다. 성장기는 대개 풍란의 경우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 이렇게 봄, 가을로 생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그 시비를 해 주시고요. 특히나 7월 달에 6월, 7월에 소요풍나는 개화를 많이 하는데, 이때 개화 후에는 반음지 같은 곳에서 충분히 난이 쉬게끔 이렇게 해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난뿌리의 생김새, 그 다음에 그러면 꽃눈과 잎눈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늬를 감상하는 여배품의 경우는 꽃보다는 잎을 감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꽃을 통해서 난이 쇠약해지는 것을 방지하면 새싹이 튼튼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배품의 경우는 꽃눈을 대개는 제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잘 아셔야 그 꽃눈을 제거하는데 모르고 잎눈을 제거하게 되면 큰 낭패겠죠. 그래서 즐겨찾기를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번 그 풍란에 대해서 좀 더 구체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